무엇을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상황을 대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개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안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묻는데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묘하게 상대방을 좀 기분 좋게 만들 때도 있고요. 또 묘하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을 고액의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한다. 그런 뉴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근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안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입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어떻게 하느냐? OWEH라는 건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얼마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내가 앞으로 창업을 해야겠다 해서 막 창업 아이디어를 적었다고 해볼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 뭔가 빠진 게 없나라고 할 때 언제 어디서 이런 그 OWH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죠.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의 생각이 빠졌구나. 혹은 내가 이 부분의 생각이 조금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보시면은 생각의 균형과 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쉽게 알 수가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의 강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강연을 쭉 하셨어요. 강연이 끝난 다음에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서 자, 질문 있으십니까?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손을 들고 물리학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저 강연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훌륭한 질문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나도 모르는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리입니다. 무리. 불가능하죠. 그럼 어떤 질문이 좋으냐? 어떻게 질문력을 키울 수 있느냐?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반사법입니다. 일단 손을 드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일단 손을 들고 나서 생각하세요. 무엇을 질문할 건지. 그 손을 들었잖아요. 그럼 사회자가 자, 거기 계신 분 질문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일어서시면서 그 강연자가 했던 내용을 반사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강연자가 우주개발이 중요하다라는 강연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주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OWEH로 반사를 하시는 겁니다. 반사. OWEH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얼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맞춰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라고 하면은 강사님 질문 있습니다. 우주개발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라고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손을 들고요. 질문하세요 라고 했으면은 강사님 우주개발에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라는 질문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깜짝 놀랄 만한 멋진 질문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런 생각 버리시고 반사법으로 강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에 대해서 반사법으로 OWEH로 질문하시면은 모든 강의에 대해서 적어도 7가지의 질문은 가능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능력을 질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질문하는 능력의 그 대상이 질문 그 자체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질문할 때 아마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건데요. 우리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그 똑같은 내용을 묻는데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묘하게 상대방을 좀 기분 좋게 만들 때도 있고요. 또 묘하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만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에서도 그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챗GPT처럼 이 생성형 AI라고 하죠. 생성형 AI가 답을 줄 때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대답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까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점심 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그런 맛집을 찾는다고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하는 거 생각을 해볼까요? 그럴 때 챗GPT에다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조사 없이 물어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조사안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챗GPT가 받아들이는 그런 그 질문의 의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즉, 그 질문에는 질문자의 의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미묘하게 다른 그런 뉘앙스가 AI에게는 다른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을 그 고액의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한다.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상황을 대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확장시킬 수도 있고 개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라면은 뭐 지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목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라면은 뭐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그 주어진 무엇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표현하고 이름을 붙이고 일부이연을 해서 균형을 잡고 또 매트릭스나 그런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해서 조화를 이루고 이런 그 미라클 싱킹의 수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윤택하게 만들어가면 그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끌고 갈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AI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 수단이고 기술인데요. AI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한 일부분으로서 AI를 활용해야지 AI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정도로 나쁜 습관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문하고 거의 똑같은 질문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었어요. 인터넷 과연 알아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은 미래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회사를 만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야후, 구글 그런 회사가 있죠. 네이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 보면은 가격만 비싸지 이게 뭐 그래 나는 전화만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많은 앱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까? 챗GPT가 정말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그 기술이 왔을 때는 또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럼 이 기회를 나의 성장과 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그 정말 찬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볼 것이냐 그건 물론 여러분의 판단이죠. 챗GPT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저 그냥 AI가 인공지능이 진화하는 한 과정일 뿐이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혹은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그 기회는 보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어떻게 평가하시든 상관없이 누군가는 분명히 챗GPT에서 기회를 발견할 것이고요. 그 기회를 반드시 현실로 바꿀 것이다. 그 현실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의 성장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꼭 챗GPT가 아니더라도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사회가 변할 때에는 그걸 변화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각의 균형과 조화죠. 여러분들이 챗GPT를 볼 때 찬성하는 마음, 반대하는 마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숨어있는 챗GPT 숨어있는 기회와 위협을 다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결과가 저절로 나오겠죠. 그래서 챗GPT를 보실 때도 일부이연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프레임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의 수법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고 하는 생각을 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식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미라클 싱킹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챗GPT를 보시면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 발견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손에 무엇인가를 하나 쥐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저 꽉 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에 다른 것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은 다른 것을 가지려면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 새로운 것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챗GPT든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것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일단은. 특히 이런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요. 사회가 바뀔 때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나의 생각, 나의 편견을 먼저 다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조차도 이 받아들일 때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챗GPT를 얻으시려면 먼저 내가 손에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의 편견이 있다고 하면 그걸 먼저 버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과연 이 챗GPT가 갖고 있는 장점과 약점이 어떤 것인지 각각을 여러분의 논리로 각각 설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저에게 어울리는,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그런 기회, 위협이 분명히 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